자, 오늘은 가장 간단한 1차원 배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배열명 다음에 구두점 대괄호를 쓰고요. 대괄호 안에 배열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를 하나 쓰는 거고, 걔를 첨자 혹은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서브스크립트 인덱스, 영어로도 좀 알아두도록 하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다 똑같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책에 따라서는 영어로 그냥 서브스크립트 인덱스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에 자료형이면 이제 각 방에 자료형이 되겠죠. 배열명, 첨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인티저형 데이터가 7개 들어갈 수 있는 스코어라는 배열을 만든 겁니다. 배열명 만드는 이 스코어라는 배열명을 만드는 규칙은 변수명 만드는 규칙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앞에 오면 안 되고, 뭐 특수문자 중에는 언더스코어 이런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거 있었죠. 한글은 안 되고 거기에 맞춰서 배열의 이름도 똑같이 잡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언문에 사용하는 첨자는 양의 정수고 배열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3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그런 배열은 없죠. 크기가 마이너스 3인 수가 없잖아요. 0도 안 되고 1을 뭐 되긴 되는데 뭐 방 하나짜리를 굳이 배열로 어렵게 가지고 놀 필요가 없겠죠. 그냥 변수로 가지고 노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어려워질 뿐이니까요. 뭐 0, 1, 뭐 이런 것도 할 의미가 없고 2도 좀 그래요. 배열로 가지고 논다는 거는 어쨌든 조금 프로그램이 어려운데 굳이 변수 2개 쓰면 되지 이거를 배열 하나로 방 2개짜리 배열로 쓰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한 뭐 3개 이상 아니면 뭐 5개 이상 이 정도 돼야지 배열을 가지고 노는 거지 몇 개 안 되는데 굳이 어렵게 배열을 가지고 놀 필요는 없는 거죠. 스코어 배열은 정수형 자료 7개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7개의 공간을 배열의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용어가 나왔네요. 여기 있는 애들을 첨자 인덱스라고 얘기한다 그랬고 여기 얘네들을 배열의 원소 엘리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코어가 방이 7개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 되겠고 조심해야 될 게 각각의 방, 첫 번째 방은 이렇게 첨자로 해서 스코어 0, 마지막 방은 스코어 7이 아니고 스코어 6입니다. 첫 번째 방은 0이고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 배열의 첫 번째 방은 첨자 0이에요. 1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몇 번째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은 이렇게 6이라는 스코어 6이라는 첨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언할 때 사용하는 이 여기 첨자는 전체 배열의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실제로 사용할 때 쓰는 이 첨자는요. 이게 몇 번째 방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방입니다. 마지막 방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방이 7개라고 하면 마지막 방은 6이라는 방이다. 변수를 사용한다면 7개의 다른 이름의 변수를 써야 되지만 배열을 쓰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배열 하나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변수 사용했다 그러면 스코어 1, 2, 3, 4, 5, 6, 7, 7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배열을 쓰니까 딱 한 번만 만들면 되죠. 7개 방으로. 자, 여기 이걸 첨자라고 하고 인덱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있는 애들을 배열의 원소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개니까 엘리먼트 원소가 7개가 되는 거죠. 배열의 원소가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자, 배열의 원소를 실제로 해보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세 번째 방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선언문이죠. 선언문. 얘네들은 실행문이고요. 선언문에서 이렇게 쓰는 것은 배열의 방의 개수가 3개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에 10을 넣어주세요. 두 번째 방에 20을, 세 번째 방에 30을 넣어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방, 이런 방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저도 그랬고요.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이, 오류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이거 잘못 써가지고, 이제 블루 스크린 뜨고 막 이랬던 적이 많아요. 굉장히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예요. 첫 번째 방, 방이 3개 있다고 하면, 0, 1, 2라는 방이 있을 뿐이지, 3이라는 방은 없어요. 그래서 런타임 오류가 이렇게 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컴파일러는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지 않아요. 컴파일러는 이게 문법적으로 신텍스 에러라고 하는데 문법적으로 에러가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문법적으로 에러는 없거든요. 배열의 이름 있고 첨자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논리적인 오류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컴파일할 때 오류가 나는 게 아니고 실행할 때 에러가 나고요. 그 실행할 때 나는 에러가 더 치명적이죠. 컴파일할 때 나는 에러는 여러분들이 밤새서라도 고치면 되지만 실행할 때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 모든 이제 황당함은 그 사용자의 몫인데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제대로 프로그램을 잘못 짠 거죠.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도 에러가 나지 않도록 뭐 이렇게 다 소스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런타임 오류가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 파이썬 튜터에서도 한번 해보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튜터에 들어가서 여기 C 튜터로 들어가면 된다 그랬고요. 그 전에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띄워서 보도록 할게요. 자, F7을 눌러서 컴파일 해보면 자, 성공했다고 떠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도. 근데 뭐 얘가 조금 이제 감진하는 것 같죠. 야, 이러면 안 될 텐데. 라고 해서 스택이 할당됐을 때 가능성 있는 버퍼의 인덱스, 유효한 인덱스 범위를 벗어납니다. 똑똑하네요. 지금 이렇게 다 알려주네요. 버퍼 오버런이 발생했습니다. 쓰기 가능한 크기는 12바이트인데 실제로는 16바이트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만들었는데 이제 4바이트 쓰니까 12잖아요. 근데 여기 44, 16해서 16바이트를 쓰니까 다른 영역을 침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해주진 하지만 실행은 되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런타임 오류라고 해요. 런타임 라이브러리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제 stack around the variable num was corrupted. variable은 아니고 이제 배열인데 variable이라고 지금 나오는 거고요. 이 variable num 주변에 있는 스택이 깨졌다라는 것이에요. 스택이 이제 문제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스택이 이제 쭉 지역 변수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요게 방이 3개인데 옆에 거를 침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저장이 되어 있던 애가 이제 40으로 대치가 돼 버렸기 때문에 치명적인 런타임 오류가 난 겁니다. 절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 변수는 그냥 이렇게 꺽쇠 없이 쓰지만 대괄호 없이 쓰지만 외열은 이렇게 반드시 방의 개수가 몇 개다 라고 해서 쓰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지금 3개가 아니고 4개라고 썼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크게 문제가 없고요. 제대로 잘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넘 3이라는 방까지 있으려면 방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요. 자, 파이썬 튜토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러 날 테니까 에러를 지우고 해보면요. 여기 이제 첨자가, 자, 처음에 이제 딱 뜨면 지금, 지역 변수, 배열도 똑같이, 또 변수랑 똑같아요. 지역 변수, 오토 변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값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겠죠.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가, 여기까지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다가, 첫 번째 방에다가 이제 10을 채우면 10이 들어가고, 20이 들어가고, 3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10, 20, 30이 쭉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오토 변수들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요. 똑같아요. 그건 만약에 얘를 바깥쪽에다가 해놨다 그러면 전역 변수를 해서 자동으로 초기 값이 0으로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지역 변수를 해서 배열도 똑같이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